저병을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슴이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인지 숨도 차고 몸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직 힘이 부족해서 근육이 더 있어야겠죠? 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에서 보면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도 부드럽게 쭉쭉 나아가잖아요.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그 차이는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동작을 하는 타이밍인데요. 저병은 4가지 영법 중에서도 특히 리듬을 잘 타야 하거든요. 팔, 킥, 호흡, 웨이브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리듬으로 쭉 이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저병에서 동작을 어떻게 연결할까 였어요. 팔과 킥이 어떻게 이어지고 호흡이 어디서 들어가는지를 봤었는데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연결이 언제 일어나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다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동작이라도 타이밍이 1초만 달라져도 몸이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게 되거든요. 오늘은 물에 실리는 타이밍과 저병의 리듬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병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팔을 더 세게 저어야겠다. 킥을 더 강하게 차야겠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저병은 위로 들어올리는 수영이 아니라 앞으로 미끄러져야 하는 수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가슴을 억지로 들면 그 순간 하체가 확 내려가 버려요. 다리를 더 세게 차면 이번엔 상체가 무너져요. 결국 상체와 하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물의 저항을 정면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타이밍이 틀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팔, 킥, 호흡이 서로 엇박이 나버리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힘이 추진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마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계속 저항만 받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저병은 힘의 운동이 아니라 순간을 맞춰야 합니다. 물속에서 가장 잘 뜨는 그 순간에 팔과 킥과 호흡이 딱 맞아떨어져야 저항 없이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저병의 리듬이 뭐냐?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저병은 한 번 팔을 돌릴 때 킥을 2번 하거든요. 그래서 2박자 리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킥은 몸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 들어가요. 이때는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에요. 가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몸 전체가 물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야 하죠. 그리고 2번째 킥은 몸이 떠오를 때 들어가요. 이때는 모았던 에너지를 앞으로 쏘아내는 구간입니다. 이 2박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몸이 파도처럼 움직이게 돼요. 가슴이 내려갈 때 힘을 모으고 가슴이 뜰 때 그 힘을 풀어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리듬이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면 저병이 더 이상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물에 실려 나아가는 운동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럼 첫 번째 킥부터 볼게요. 팔이 앞으로 쭉 뻗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킥이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는데요. 어떤 분은 팔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리를 먼저 차버려요. 그러면 몸이 떠오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킥이 들어가니까 리듬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반대로 킥을 너무 늦게 넣으면 몸이 이미 가라앉아 버려서 추진력이 사라져요. 정확한 타이밍은 가슴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때 다리가 부드럽게 뒤로 물을 톡 눌러주면 몸 전체가 물속으로 쭉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이 킥은 속도를 내려고 세게 차는 게 아니라 리듬을 만들려고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몸이 아래로 향하면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 에너지가 다음 구간에서 추진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가슴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반동으로 다시 뜨려는 힘이 생겨요. 이때 팔이 물을 쭉 당기면서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죠. 바로 이 순간이 2번째 킥이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첫 번째 킥이 하강의 리듬을 만들었다면 2번째 킥은 상승의 추진력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킥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가슴이 충분히 뜨지 않아서 리듬이 짧아져 버려요. 반대로 너무 늦으면 몸이 다시 떨어지면서 힘이 세어버리고요. 정확한 타이밍은 가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팔이 물을 끌어당겨서 몸이 가벼워지는 그 찰나에 킥이 톡
들어가야 해요. 이 타이밍을 딱 맞추면 물에 실린다는 감각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물이 나를 위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저병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병의 웨이브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허리를 꺾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몸을 흔드는 거예요. 진짜 웨이브는 가슴에서 시작해서 배, 골반, 다리까지 쭉 이어져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의 중심은 계속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파동이어야 하는 거죠.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나아가잖아요. 저병의 웨이브도 같아요.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에 실리는 타이밍인데요. 몸이 완전히 내려갔을 때 물의 압력이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리거든요. 그때 가슴이 쭉 떠오르면서 팔과 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밀어주는 순간을 잡는 거예요. 이 리듬을 한번 익히면 저병이 정말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꼭 힘으로 밀기보다 몸을 흐름에 맡겨보세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저병 100m와 200m 은메달 2개를 획득한 크리스토프 밀락 수영 선수는 유연한 웨이브와 완벽한 타이밍 조절을 통해서 물을 끝까지 밀어내는, 그야말로 리듬으로 밀어내는 수영의 정석으로 유명한데요. 밀락의 수영을 보면 폭발적인 근력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연한 웨이브와 완벽한 타이밍 조절을 통해서 물을 끝까지 밀어내는, 정말 리듬으로 밀어낸다는 평가받아요. 밀락의 스트로크를 자세히 보면 팔보다 몸 전체가 먼저 리듬을 타고 움직여요. 몸이 내려갈 때 첫 번째 킥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가슴이 뜰 때 두 번째 킥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추진력이 완성되는 거죠. 팔은 단지 방향을 잡는 역할일 뿐이에요. 진짜 속도는 몸의 리듬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선수를 보면 명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속도는 근육이 아니라 타이밍이 만든다는 걸요. 저병을 연습하시다 보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이 있죠.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킥이 너무 먼저 들어가는 경우예요. 가슴이 뜨기도 전에 다리를 먼저 차버리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요. 이럴 때는 가슴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첫 킥을 넣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팔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예요. 상체는 떴는데 다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저항이 엄청 커져요. 가슴이 뜰 때 두 번째 킥을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 경우예요. 허리를 꺾으면 물의 흐름이 끊기고 피로만 쌓여요. 허리가 아니라 복부 중심으로 물결처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호흡이 늦는 경우예요. 호흡이 밀리면 리듬 전체가 무너지고 숨이 막혀요. 가슴이 떠오를 때 짧고 빠르게 호흡하는 연습도 꼭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병은 근력으로 버티는 영법이 아니에요. 가슴이 내려갈 때 에너지를 모으고 가슴이 뜰 때 물에 실리면서 그 에너지를 앞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물과 내 몸의 리듬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도 꼭 찾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수영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